자, 일단 이 문제 보면은 서로 다른 두 근 알파 베타가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항상 하던 게 근각계선 관계를 썼을 거야. 100%지 뭐. 맞죠? 알파 플러스 그리고 알파가 값이 A다. 밑에도 마찬가지고. 얘는 감마랑 델타죠. 감마랑 뭐 델타. 감마랑 델타. 하게 되면 마이너스 B가 되고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됐죠? 근데 중요한 게 요 인간이 좀 중요했어. 자, 일단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고 되어 있지 얘가 허근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야.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허근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어. 근데 허근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근은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가 있어. 켤레 복소수로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실수는 조금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루트 찢어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한 근을 안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을 우리가 유추하기 좀 힘들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유추는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알파랑 감마를 더해서 2 플러스 2i가 나왔다는 얘기는 알파는 이쪽 식에서 나올 것이고 감마는 이쪽 식에서 나올 건데 알파하고 감마가 누군가는 허근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허근 나오는지 여기서 허근 나오는지는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판별식을 가지고 확인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판별식을 하게 되면 이 녀석 판별식 하게 되면 짝수 판별식을 진행한다면 1에다가 마이너스 A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 녀석은 솔직히 말하면 A가 어떤 조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는 얘를 판단하기 좀 어렵겠죠. 그럼 누굴 판단할 거냐면 이 녀석을 판단해 볼게요. 얘는 B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하게 되면 플러스 8이 되거든요. 어머, 100% 양수네. 그러면 이거 판별식해서 양수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온 두 근 요 놈은 다 실수라는 얘기야. 그 중에서 이놈이 뭐란 얘기야? 실수라는 얘기 나온 거야. 그러면 어떤 새끼였던 거야? 요 새끼였던 거야. 됐습니까? 야, 그러면 알파 A가 EI를 갖고 있다는 얘기네? 오, 그러면 알파는요 뭐 실수 부분이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EI는 확실히 갖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게 됐어.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베타라는 켤레 근도 알아 몰라?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한 거가 2가 돼야 되니까, 더한 거는 2가 돼야 되니까 2K인 거지 이게. 그럼 K가 나와 안 나와? 나와. 완성이 됐어. 누가 완성이 됐어? 알파가 완성이 됐다. 이해가요?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알파가 완성이 됐으니 감마를 못 구하는 거는 아니겠네? 이랬던 거지. 됐어? 오케이. 그럼 이제 A, B를 찾을 수가 있겠네. 자, 어차피 알파 알았으니까 베타는 당연히 알 거고, 그러면 A는 켤레에 대한 복수수니까 제곱 하니까 5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죠? 자, B라는 부분은 이쪽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 감마가 1이니까 델타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1은 뭐가 돼야 돼? 1이 되겠다. 그러면 제곱 더하게 되면 26이 정도 된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보면 x가 양수래잖아. 이제 가우스가 들어갔거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새끼를 좀 수상하게 좀 받아들여야 돼. 가우스 x는 사실 정수 부분이라고 해도 무관하거든? 근데 x에서 가우스를 뺐네? 소수 부분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수 부분이라는 놈이야 이놈이 사실은. 소수는 물론 0이 포함이 될 수도 있어. 정수 자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이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밑줄 긋 놈이 이제 뭔지를 파악하면 좋아. 그러니까 가우스 X를 알아야, 이 가우스 X가 대체 뭔지 모르니까 가우스 X를 알아야 넣어서 2차 방정식을 근을 찾아 안 찾아? 찾겠지. 가우스 X를 찾으려고 지금 이 짓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전개를 해버리면 가우스 X를 못 찾아.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한다는 얘기야. 왜냐면 여기 형태 자체가 보이니까. 이해했어? 얘 범위를 나누게 되면 오른쪽 얘를 좀 정리하면 이 범위를 우리가 찾게 되면은 그게 이 범위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면 x에 대한 범위를 찾을 수가 있다고. 그럼 가우스 x를 알 수가 있다고. 그런 방식이야, 스타일이. 알죠? 어려웠어. 그리고 제곱을 해야겠지? 제곱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거 제곱하는 거는 얘 자체라고 해도 되니까 18-x 제곱이 들어가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2차 부등식이라서 아직 안 배웠단 말이야. 그게 들어가서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아니다 싶어요. 시험 범위에 맞춰서 본다면. 근데 우리가 사실 못 구하진 않아. 왜 그러냐면 솔직히 제곱해서 18에서 뺐다 쳐. 그러면 0이 되는 거 찾을 수 있거든? 풀마 루트 18 정도 될 거란 말이야. 이해 갔어요? 근데 0보다 커야 되니까 이제 루트 18보다 좀 작게끔 설정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루트 18보다는 좀 작게끔 설정해야 된다고. 이거 자체가. 근데 어차피 우리가 양수 쪽만 보고자 할 거니까 양수만 하자고. 알겠어? 그럼 뭐겠어? 루트 17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괜찮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루트 18에 17 들어가면은 18 빼기 17이니까 포함이 되면 안 되겠다. 맞지? 예. 얘가 들어가면은 1이 되거든. 1이 되면 안 되네. 그러니까 루트 17은 포함이 안 된 상태로 크게 하면 되는 거야. 어디까지? 루트 18까지. 됐어요? 루트 18은 0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얘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걸로 x에 보면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이거 했으니까 가우스 x가 뭔지 알 수 있어 없어? 이제 드디어 알 수가 있겠죠? 자, 루트 17은 루트 16보다 이상이라서 한 4.xx라 얘는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4를 넣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 완성이 됐겠죠. 이해가요? 4를 넣고 전개해서 근처 지면 돼. 이해 갔죠? 여기가 좀 해석하기 좀 어렵죠? 4, 4, 16이니까 마이너스 2는 0이 될 것이고, 맞죠? 그러면 2x 제곱이죠, 맞죠? 마이너스 8x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고 0. 약분하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죠? 자, 짝수 판별식, 근해부식 갑니다. 자, 어차피 a는 1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양수가 되니까 플러스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하겠고, 제곱하고 하게 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지금 2차의 두 군이 알파 베타가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뭐 어쨌든 간에 근각에서 관계를 일단 써놓고 생각을 해보자. 뭐 이걸 쓸지 아니면 딴 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정도는 그래도 쓰지 않을까. 근데 서로 부호가 다르대. 그러면 곱하면 확실한 음수지. 이게 마이너스야. 이렇게 부호까지 들어가죠. 물론 더할 때는 모르는 상황이야. 누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분 또 뽑아야 돼. 자, 이거 지금 되게 독특하게 생겼지. 자, 그래서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하고 절대값, 참고로 지금 절대값을 묶어주면 알파, 베타의 절대값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건 아시죠? 네, 여기는 곱한 걸로 가야겠지. 하고 곱하기 절대값 베타 한 거. 근각에서 가면 또 가. 이번에는 4a-b가 되고 마이너스 8b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할 거고. 자, 이걸 가지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a, b를 찾아내는 뭐 그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a, b 곱한 게 b로서 마이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랑 이거는 우리가 적어도 쓸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자, b라는 것은 마이너스가 안 붙었을 뿐이지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거를 내재되고 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b라고 해주는 게 맞는 얘기죠. 이거 마이너스 b라고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식이 좀 정리가 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를 더한 게 4a라는 거는 확정이 됐고요. 밑에도 좀 정리하면 마이너스 b를 빼버리면은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a는 뭐야? 2가 되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B를 찾아야겠죠, 이번엔. A가 2래. 이해갔어요? 자, 알파하고 베타는 그냥 두근이라고 나와 있을 뿐이야. 뭐 정확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제 B를 찾을 때가 됐습니다. 자, B를 어떻게 찾을까? 이게 문제죠. 잘 봐요. 이거 뭐야? 어떻게 할 것 같아? 제곱할 것 같아.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 질문할게. 절대값 제곱하는 거 알아야 되거든?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설명하고 갈게요. 이거 제곱하면요, 절대값을 독립적으로 제곱하면 그냥 A제곱이야. 어차피 양수 될 거니까. 절대값 B도 제곱하면 어차피 독립적인 제곱이야. 근데 두 개 곱하면은 2에 절대값 A와 절대값 B는 합치면 곱하게 되면은 A, B에 대한 절대값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이용할 거라고 지금. 왜냐면 A가 2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이거 B만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잘 봐요. 제곱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진행할게요. 자, 왜냐면 얘를 제곱하면은 여기서 제곱한 거랑 똑같은 거 나와. 그게 같다라고 두자고. 알겠죠? 무슨 말이 알겠죠? 그러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요 놈을 가지고 유도를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 놈을 제곱을 했을 것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계산을 했겠죠. 괜찮아요? 여기서도 얘 유도가 되거든요. 이거 제곱을 한 거에서 유도가 돼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는 놈을 요 놈의 입장에서 유도를 한다면 여기서 제곱을 한 88에 64에서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절대값 A, B를 할 건데 절대값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로 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두 개가 같다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게 되면 4B가 되겠네요. 맞죠? 1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그럼 B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예요.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0이 정답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문제는 알파가 허근이래요. 이번에 베타가 다른 쪽의 허근이래. 그러니까 알파의 뭐 켤레가 베타다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그러면 어쨌든 A하고 B하고 C하고 D라는 개수는 전부 다 실수래.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알파랑 베타들은 수능수다. 그럼 이건 너무 복잡해서 알파를 좀 형태를 좀 적어주자 이 말이야. 뭐 A, B, C, D는 다 적었기 때문에 뭐 PQ 해도 되고 아니면 M, N을 해도 되고 나는 M을 할게요. M 플러스 NI라고 둡시다. 그럼 당연히 뭐 켤레라는 부분이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M하고 N이 그대로 살아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알겠죠? 자, A가 지금 뭐 실수라고 하면 두 개 더하면은 이렇게 딱 사라지니까 이렇게 실수라는 부분이 뭐 있어야겠지. 뭐 없을 수도 있어 솔직히. 나중에 얻게 되면은 두 개를 곱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맞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건드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베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베타는 알파를 이렇게 둔다면 물론 M하고 N이 뭔진 몰라. 맞잖아. 저걸 가지고 M이 0인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없지 않아? 뭐 음수다 양수다 그딴 거 한마디도 없고 A가 0이 아니네. 맞지? A가 0이 아니란 얘기는 얘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0이 되거든? 그러니까 M이 살아있어야겠네. 오케이. M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적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베타는 알파를 정했기 때문에 더하면 순원수가 되니까 실수 죽여 안 죽여? 죽여야겠지. 그럼 순원수기 때문에 허수가 살아있어야 돼? 안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겠죠. 맞죠? 그러면서 두 개 곱하면 실수가 된대. 그러면 합차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살아있고 살아있으니까 합쳐야 되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했으니까 얘는 그대로 살려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겠죠. 합차가 돼야 되니까. 그럼 켤레 베타는 당연하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i라고 두면 되지. 사실은 해보니까 이렇게 두기만 해도 다 풀려. 자, A, C, 뭐 B, D 다 구해보자고. 알겠죠? 자, A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거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2m이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가 2m이니까 A는 몇이야? 마이너스 2m이라고 둘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B는
곱하면 되지? 자 그러면 n제곱에다가 n제곱이 되고 됐습니까? 자 C는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m이니까 그냥 플러스 2m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D는요 두 개 곱한 거죠? 자 합차야 n제곱에 n제곱을 더한 거죠? 이렇게 적어줘도 다 풀려. 보자고. A랑 C 빵! 기억은 무조건 맞는 걸로. 이거 가자. 어씨 갑자기 지랄같네 문제가 진짜. 어? 얘랑 아 곱해? 자 자세히 보면은 이거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얘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묶으면 m-ni의 제곱이 돼요 왼쪽이. 맞아요? 그리고 얘랑 곱하는 거지? 이 마이너스 묶으면은 이게 같겠냐? 이게 같겠어? 전혀 같지 않죠? 이게 어떻게 같아 제곱한 게. 그래서 니은 아웃이 돼. 그쵸? 이제 비리가 같냐? 같네요. 정답이 3번. 자 일단 5번 보면은 2차식이 있고요. P하고 Q는 참고로 정수로 나와있고요. GX가 저렇게 지금 조건들이 나와있어요. P제곱 플러스 Q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거 보니까 P값하고 Q값의 어떤 조건들이 있을 텐데 이제 뭐 경우에서 넣었을 때 가장 크게 만드는 방법만 알면 되는데 조건들이 있죠. G0이 2래요. 그럼 GX에 대한 정보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냥 정보를 적어볼게요. X에다가 0을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G0은 2라는 거죠. 맞죠? 자, 0 넣으면은 F에다가 마이너스 P를 넣고 마이너스 Q를 한 거랑 뭐 똑같다. 이 부분 이렇게 밑줄 그을게요. 자, 두 번째는 GX가 0이 되게 만드는 거니까 얘가 GX잖아. 그러면 어찌 보면은 이런 개념이지 않을까. X-P하고 Q가 되게 만드는 근 자체가 허근이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F에다가 넣을 수는 있어요. 뭐 못 넣을 건 아니죠. 넣게 되면은 2라는 값은요 마P를 넣게 되면 P제곱 되고 마이너스 2P가 되고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Q를 한 거다. 됐죠? 좀 정리 한번 해볼까? 자 P제곱 되고 마이너스 2P가 되고 2가 넘어가고 2가 되는데 그게 지금 Q라는 얘기죠. 나 이렇게 일단 정리할 거야. 왜냐면 P하고 Q가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자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뭐 얘랑 같다라고 했을 때 허브니까 판별식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맞죠? 넣어. 그냥 넣을게요. 뭐 넣는 거 어렵지 않잖아. x-p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에 대해서 x-p가 되겠고 플러스 4라는 것은 q인 얘랑 똑같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p에 대해서 뭔가 정리는 확실하게 되는 거죠. p가 뭔가 나오지 않을까. 자, 이거 정리하면 p제곱 어차피 양쪽에서 사라져. 마이너스 2p도 사라져. 2는 2로 넘길 거야. 알겠어? 그럼 남는 것만 적어. x제곱 남았지? 마이너스 2px 남고 플러스 2x 남을 것이고 자 4는 이게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 2가 남을 것이고 이게 정리할 수 있겠고 그러면 x제곱에서 정리를 좀 진행한다면 나는 마이너스 안 묶어요. 이건 쌤의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지금 뭐가 나온다? 허근이 나온다. 자 그러면 2로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p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뚝딱 하니까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럼 0보다 작다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어차피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랑 다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P-1의 제곱은 2보다 작다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P-1에 대한 조건은요 자 제곱해서 2 되는 거는 마이너스 루트 2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루트 2 정도 맞죠? 사이에 있을 겁니다. 알겠죠? 2를 넘기게 되면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아요. 됐습니까? 자, PQ는 정수이기 때문에 얼마나 편해요? 이걸 만족하는 P는요 얘가 마이너스 0.xx 정도 되거든요. 대충 얘는 2.xx 되거든요. 그럼 이 안에 정수는 뭐 있어요? 0하고 1하고 2가 가능하겠다. P는 0도 되고요 1도 되고요 2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의 짝꿍도 찾아 안 찾아? 찾아야겠지. 맞습니까? 자 여기 있죠? 00 누르면 Q는 2다. 자, P다 1로 1이죠? P다 2너 사라지니까 2죠? 그러면 제곱 더했을 때 최대값은 아무래도 2놈이 낫겠죠? 그래서 제곱 더하면 정답은 8이 된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지금 m하고 n이 자연수죠? 저런 조건 놓치지 않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뭐 두근 자체가 서로 다른 소수래요. 근데 소수도 우리가 소수라고 했으니까 보통 뭐 1 곱하기 자기 자신으로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차피 그래봤자 표현할 수 있는 건 알파 베타밖에 없어. 그래서 그 소수를 알파 베타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뭐 하겠어? 근각해석에 쓰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 n분의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얘는 n분의 n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n과 n이 참고로 자연수가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자. 소수도 자연수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자연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m에 대한 조건이 나와 안 나와? 나와. 10의 약수여야 돼. 그러면 첫 번째 n 1이 되거나 두 번째 m 그냥 1이었으니까 헷갈리네. m 1일 때 m이 2일 때 5일 때 m이 몇일 때? 10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보자고. 자, m이 1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란 얘기죠? 10. 자, m이 2면요? 몇이란 얘기죠? m이 5면요? 2. m이 10이면? 근데 이게 말이 돼? 소수인데 어떻게 두 개 더해서 1이 돼? 얘는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일단은 두 개 중에 하나가 정답. 자, 우리는 n값 구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조건 써 안 써? 당연 써야지. 이해하시죠? 자, 어차피 소수죠? 소수도 정수도 굉장히 뭐 딱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딱 만들 수가 있다고. 자, 두 개 더해서 10 되는 소수 뭐 있습니까? 3하고 7밖에 없어. 뭐 알파 베타가 뭐 7, 3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자고. 자, 두 개 곱한 거 몇이에요? 21. 밑에 1이니까 n이 몇인가? 그냥 바로 21이 나오거든요.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2, 3이죠. 두 개 곱하면 6. 맞습니까? 그럼 2분의 n이니까 n이 몇이에요? 이번엔 12가 되겠죠? 끝났어. 두 개 더하면 36. 그렇지. 어때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여기가 지금 이거 보이지? 이거 수술하지? 저부터 정리해야겠지? 뭐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편안하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k. 그 다음에 그래요. 뭐 알파 곱하기 베타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됐죠? 나왔거든. 자, 이제 저거 만들어야 되거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k 넣어서 괜찮은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모르잖아. 이제 알게끔 해야지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자체가 사실은 주어져 있는 걸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인 건 아시죠? 그러면 이거는 4k 제곱 될 것이고, 맞죠? 얘가 좀 길어요. 마사가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4k 제곱 되고 플러스 8k가 될 것이고 플러스 4가 될 거야. 이거거든? 너. 그러면 8k에다가 플러스 4가 있는데 2를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됐죠? 이해가시죠? 아닌가? 플러스죠. 큰일 날 뻔했다. 미쳤나봐. 맞죠?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얘는 뭐 4k 제곱인데 하니까 8k 제곱 맞죠? 이게 뭐가 된다? 자, 이제 이 방법을 조금 익혔으면 좋겠어. 지금 보통 이렇게 분수 자체가 정수다 하면, 미지수가 있는 상태에서 정수다 하면 쟤를 솔직히 말하면 저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었어. 둘 다 미지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를 n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8k 플러스 2는 n에 대해서 가로치고 8k 제곱 플러스 4거든요. 전개를 하게 되면 8k 플러스 2라는 거고요. 8, 뭐 nk 제곱이 되고 플러스 4n이 되거든. 여기 넘기게 되면은 8nk 제곱 마이너스 8k에다가 플러스 4n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2는 0이 되거든. 조금 2로 약분을 하면 4n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은 0이 되거든. 자, 이제 2차로 나왔어. 자, 저게 이제 정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자라는 얘기야. 지금 보면은 모든 실수지 K도.
그러니까 지금 K에 대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 뭐가 돼야 돼? 실수가 돼야겠죠. 그럼 실수 조건을 푸는 거 알겠지?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짝수 판별식을 진행하는 거야. 실수 조건으로. 자, 제곱합니다. 맞습니까? 자, 마이너스 4n이 분배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8n 제곱이죠. 그 다음에 또 하게 되면 플러스죠. 이게 0보다 크거 나왔다 푼다. 그리고 싹 다 넘기면은 8n 제곱에 마이너스 4n에다가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고 나갔다. 자, 4로 약분하면 2n 제곱에 마이너스 n이고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겠다. 그럼 2하고 1이고 1하고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작고 1이 크니까 사이 값을 갖는다. 뭐가? n 값이 대한 범위가 나온다.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2차로서 근으로 풀자고 알겠죠? 난이도 있는 문제는 항상 저렇게 나와. 그러니까 요 패턴만 기억하면 사실 바로 풀 수 있거든? 하도 많이 풀면은. 자, n 자체는 우리가 어쨌든 정수 자체니까 n이 될 수 있는 거는 0하고 1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얘가 0일 때와 얘가 1일 때로 우리가 K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닐까? 0일 때와 1일 때. 자, 0이 된다는 얘기는 K값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아니,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지? 일단 실수니까 상관없겠다. 하나 나왔고요. 1이 되려면 두 개가 같아야겠죠? 그럼 8K제곱 플러스 4라는 값은요 8K 플러스 2랑 같은 거고 넘기게 되면은 8K제곱에 마이너스 8K가 되고 플러스 2는 0이 되겠고 맞지? 그러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은 0이 될 것이고 맞죠? 뭐 어디 많이 보지 않았냐? 맞지? 2분의 1이네? K가 2분의 1도 나오게 된다. 그럼 얘는 4분의 2죠? 더하게 되면 4분의 1이 정도이 되겠죠. 자, A로 묶어요. A는 만들 거야. A는 얘는 좀 독특하게 A는 만들려면 A로 묶자. 근데 묶으려면 어쨌든 다 튀어나야 되니까 다 전개합니다. 2AX가 되고요. 플러스 2X가 되고요. 플러스 A가 되고요. 마삼이 되는데 A는 만들려고 봤더니 완전 제곱식이 되죠. X 플러스 1의 제곱 맞습니까? 여기는 뭐 이게 넘겨야겠죠. 두 마리는 3-2x 그래야 A는 될 거라고요. 됐습니까? 근데 A가 뭐가 돼야 돼? 자, 연, 수. 이렇게 미지수가 있을 때 정수다 라고 한다면 범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옮겨서 넘겨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었죠. 근데 자연수는 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범위를 하게 되면은 이쁘게 나와. 좀 더 이쁘게. 정수가 했을 땐 정수라고 했을 때는 n이 들어가서 미지수가 들어가서 좀 불편한데 자연수일 때는 자체적인 1보다 크거나 같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우리가 x에 대해서만 편안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 넘겨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3-2x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2차 부등식으로 풀 수가 있다가 된다. 됐죠? 자, x자 안 되거든요? 근의 공식을 쓸 수밖에 없겠다. 짝수근의 공식. 자, 마이너스 2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해주시고요. 루트 해주시고요. 맞습니까? 제곱하면 4가 되는데 마똥똥 하니까 6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있어야 뭐가 x가 있어요. 근데 x는 뭐예요? 정수 맞죠? 자, 루트 6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x 2 플러스 2.xx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4.xx가 되겠죠? 그 여기는 2.xx니까 0.xx가 되겠죠? 그럼 x는 정수니까 뭐가 가능해요? 마사도 되고 마삼도 되고 마이도 되고 마일도 되고 0도 되는 거죠. 정수니까 다 셀이 박아서 정수 되는 거 찾으면 돼요. 마사를 넣어볼까요? 3의 제곱 9 마사 넣으면 11인가요? 11이죠? 자연수는 아니죠? 자, 이제 마삼 넣을게요. 마삼 넣으면은 마이너스 2제곱 4가 되고요. 마삼 넣으면은 6이니까 9니까 이것도 자연수가 아니죠? 자, 마이를 넣게 되면 밑에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마이 넣게 되면은 4가 되니까 7이 7 괜찮죠?
자, 많이 넣으면 밑에가 0이니까 말이 안 되죠? 0을 넣으면 3. 가능하죠? 2개 곱하면 정답은 21이 되겠다.